안녕하세요. 이번 웨비나 주최를 하게 된 SC 컴퍼니의 웨비나 담당 노영재입니다. 저희 SC 같은 경우는 이번 제1회 웨비나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웨비나를 진행할 예정인데요. 이런 웨비나를 통해서 패션 전 분야 그리고 패션 이외의 다양한 분야도 현장 이야기를 전달해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저희 이 웨비나 같은 경우는 이제 계속 진행할 거기 때문에 저희 공식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다음에 진행할 웨비나 정보를 얻으실 수 있는데, 여기 들어가셔서 저희 인스타 한 번씩 확인 부탁드리고요. 저희 다음에 진행할 웨비나도 거기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 제1회 김종범 본부장님을 모시고 진행하는 웨비나는 사전에 받은 질문과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을 종합을 해서 인터뷰 형식으로 진행할 예정이고요. 편하고 자유롭게 즐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김종범 본부장님을 모시고 한번 웨비나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소개받은 PT 시험 김종범 본부장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이번 웨비나 잘 부탁드립니다, 본부장님. 예, 감사합니다. 예, 저희가 몇 개 질문을 준비했는데 혹시 본부장님께서 준비한 자료가 있으시면 한번 공유한 다음에 저희가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네, 반갑습니다. 일단 처음 웨비나를 진행하는데 여러분이 배우고 있는 여태까지 패션하고 다른 분야의 얘기를 시작하는 게 돼서 좀 생소하겠지만은 생소한 분야에 있어서 제가 하는 일하고 어떤 건지 좀 잠깐 소개해 드릴게요. 제가 근무한 곳은 FITI 시험연구원이라고 합니다. 좀 생소하죠. 연구소인데 앞에 시험이라는 게 중간에 하나 단어가 들어갔고요. 앞에 있는데 저희는 원래는 1965년에 설립된 기관이에요. 그 당시에는 한국원사직물검사소라고 해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섬유 수출을 시작하던 시제에 섬유 제품에 대한 외관 검사 평가를 하던 것들이에요. 그러다가 94년도에 지금의 한국원사직물시험연구원으로 개칭을 했어요. 또 그 같은 해 저희가 이제 국제적인 시험기관으로서의 도약을 위해서 정부에서 운영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게 코라스라고 하는데 제1호 국가공인 시험기관으로 지정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에 많은 지금은 수백 개 시험 인정공무원들이 있는데 그때 최초로 저희가 이제 대한민국에 처음으로 국가공인 시험기관 인정받은 국가로부터 최초의 시험연구원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2005년에는 저희가 해외 바이어들을 많이 상대를 하고 있어요. 예전에는 섬유 업무를 주로 했었는데 자동차 분야의 적합성 평가를 하다 보니까 저희의 고유 CI를 갖고 현재는 저희가 하는 거는 제가 파란색으로 표시드린 것처럼 섬유 환경 산업 자동차 분야 적합성 전문기관이고, 또한 이제 새로운 제품과 제도를 개발 연구개발 및 그다음에 표준 개발 전문 연구원으로 일을 하고 있어요. 그 분원마다 다 역할이 다 다릅니다. 1분원은 환경 분야 전문 연구원, 2분원은 산업자재, 3분원은 자동차 모빌리티 분야 쪽들이에요. 각 지역에 또 국외 시험 인증센터가 있고요. 아래 보이는 것처럼 해외 지사도 있습니다. 네, 소개 잘 들었는데 방금 말씀하시다가 섬유환경 산업자재 자동차 분야의 적합성 평가 전문기관이라고 하셨는데 좀 생소한 단어거든요. 적합성 예. 평가기관이. 혹시 여기서 말씀하신 적합성 평가란 무엇인지 혹시 간단하게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저희가 쓰는 공식 적합성 평가, 영어로 conformity assessment라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제품을 개발하는 프로세스에 일반적으로 어떤 새로운 제품을 처음에 개발할 때는 저희는 이제 많은 시험 연구를 하죠. 그 제품이 어떻게 개발하기 위해서 연구도 해보고, 여러분 같은 디자인, 패션과 디자인이겠죠. 정해진 절차가 없는 거나 내가 성능을 구현하기 위해서. 그 개발이 끝나고 나면 이제 양산, 즉 신제품으로 넘어갈 때는 이제 그때부터 이제 좀 얘기가 달라지죠. 그때부터는 제품의 품질이나 신뢰성, 그 다음에 외관의 문제, 작도의 문제 등이 없는데 누군가부터 그 제품 인정을 받아야 되는 일이 발생을 해요. 마지막 소비자한테 갈 때까지. 근데 그 중간에 누가 평가를 해주는 게 있어요. 이걸 했더니 이 제품은 정부에서 규정한 품질 수준에 맞아. 외관도 잘 만들었어. 작동도 정상대로 잘 돼. 한 것들이 그 적합성 평가 기관을 통해서 생산한 제품과 시스템을 평가를 받아서 사회에 내보낼 수 있게 하는 그런 중간자 역할, 제3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평가들이 앞으로도 되게 중요해질 것 같은데, 이런 평가가 적합성 평가기관이 미래산업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예. 지금 최근에는 이제 소비자 안전. 여러분 설마 여러분이 입고 있는 옷이 안전하지 않다고 생각을 해보셨어요? 여러분이 입고 있는 옷이 나에게 영향을 준다든지. 정말 그렇습니다. 섬유에 각종 화학물질을 쓰기 때문에 그 제품, 우리가 입고 있는 옷 자체도 쉽게 화학물질로서 우리한테 유해성을 소비자 입장에서 봤을 때 충분히 그게 좋은 옷인지 판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각국 정부나 바이어, 그 다음에 NGO 등에서 기준을 만듭니다. 제가 표준 스탠다드라고 하는데, 그걸 이제
제공자들, 즉 생산하는 사람들한테 그걸 준수할 것을 요구를 해요. 것들이 제대로 만들어지고 있는지 기준을 만족하는지 요구를 하게 됩니다. 또한 이제 각국에서 무역 규제를 통해 하기 위해 가지고 즉 자국 산업의 보호죠. 자기네 나라 법을 만들어 놓고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제품은 그 기준에 맞아라. 그래서 너희 시험 성적서를 제출하고 검사서를 내라. 즉 이게 불합격이 나면 우리한테 수출을 못한다. 보이지 않는 무역 장벽으로 쓰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새로운 산업으로 평가받고 있어요. 물론 이 산업이 생긴 지는 100년이 넘어갑니다. 100년이 넘어간 사업이에요. 아주 오랫동안 해왔었고 그 시장 규모가 어느 정도가 되냐면 2020년 기준으로 우리 한국에서만 14.7조 원 곱하면 제가 아까 10배 정도 된다고 그랬죠. 네. 그럼 147조 원은 어마어마한 이거 제품을 생산하는 게 아니라 저희는 인증 수수료를 받고 하기 때문에 되게 단가가 낮아요. 근데 147조 원은 어마어마한 시장을 하고 있고 그중에 저희 같은 적합성 평가 기관들이 하고 있는 게 작년 2020년 기준으로 5.7조 정도 됐고 연 10% 이상 고도 성장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글로벌 전 세계 여러 기관들이 하고 있는 거 보더라도 약 312조 원에 5.9% 성장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증가할 거예요. 즉 지속 성장 산업으로서 이거를 봐줘야 된다는 것들이에요. 그러면 이제 두 개 정도 질문이 남았는데 이게 참가자분들이 제일 궁금해한 질문인데요. 이제 학생 등 혹은 취준생분들이 적합성 평가 기관에 취업을 하면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 자세히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적합성 평가라고 하는 것들은 이제 아까 여기 지금 참가하신 대부분 이제 처음에 제가 알기로는 섬유 패션 의류 분야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아까 사회자님하고 미리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다른 분야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아까 처음에 적합성 평가 정의를 내릴 때 저희가 사용하는 모든 제품 서비스라고 했었어요. 즉 이거는 전공이라든지 제품 지금 근무하는 거와 상관이 없습니다. 다양한 부분이 모든 산업의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제가 설명드리는 부분은 이제 섬유 패션 의류 제가 거기 중점을 제가 먼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첫 번째 보면 섬유 제품의 품질과 안전사항 준수에 적합함을 평가하는 시험 권사 및 마케팅 분야에서 근무한다고 했었어요. 저희 연구원이 시험 연구원이죠. 즉 시험 테스트 정해진 절차 여러분 혹시 KS라는 얘기를 들어봤는지 모르겠어요. 한국산업규격이라고 하는데 어떤 제품이 성능이라든지 평가하는 정해진 룰이 있어요. 그냥 실험은 내가 뭔가 개발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테스트를 해보는 방법이지만 이건 정해진 절차에 있었다라는 것들이에요. 즉 외부 고객들로부터 의뢰받은 시험 시료에 대해서 저희 기관이 시험을 해줘요. 근데 정해진 절차에 따라 저희 연구원에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700여 명의 진원이 있잖아요. 그 중에 연구원들이 한 500명 정도의 시험 연구원으로 나머지 지원 인력들이고 그런 직원들이 매일 의뢰된 제품을 정해진 절차에 시험을 합니다. 또한 이제 검사, 제품의 외관이라든지 정부 대행 업무 밑에 하겠지만 검사 업무를 하게 되고 또한 이걸 지원하기 위한 마케팅 분야 부서가 있습니다. 섬유 시험은 여러 가지 시험이 있습니다. 기회가 되면 좀 배워볼 수도 있겠죠. 저희 연구원에서 여름방학에 실습을 대학생들 상대로 무료 실습 교육을 시켜주고 있으니까 할 수 있는데 섬유에 사용하는 소재가 무엇인지 그걸 섬유 소재 분석 시험이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여러분 예쁜 색 좋아하죠? 색상의 내구성을 평가하는 염색 결례도 시험, 섬유 소재로 원단의 내구성을 평가하는 강도 시험, 그다음에 세탁이나 드라이클링 했을 때 우리가 옷이 늘어난다 줄어든다 얘기죠. 그런 치수 변화 시험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시험들을 합니다. 다음으로 이제 아까 제가 검사란 말을 했었어요. 저희 연구는 이제 정부로부터 지정을 받아서 우리 국가 조달, 정부에 조달되는 많은 군복 이런 제품들에서 검사 업무, 즉 외관 검사부터 판매 생산 프로세스 점검하는 검사거나 또 많은 섬유 패션 기업들이 해외에서 의류 제품들을 생산하고 한국으로 수입하거나 현지에서 또 다른 쪽으로 수출하는데 제품의 마지막 성능 평가가 외관 검사입니다. 제품이 봉제가 제대로 돼 있는지, 부착물이 있는지 이런 걸 감사하는 업무인데 저희 직원들은 직접 하는 건 아니고 현지 직원들이 하고 저희는 그 해외 지사 여러분이 만약 입사를 한다면은 나중에 일정 경력이 되면 해외 지사로 파견이 나가서 거기 그런 관련 업무를 하게 돼요. 또한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많이 최근에 급격히 증가하는 섬유 패션 제품의 국내 인증제도 운영입니다. 요새 친환경이라는 얘기 혹시 들어보고 ESG라는 얘기를 들어볼지 모르지만은 기업이나 바이어들이 새로운 지구 살리기 아니면 작품의 품질 인증제도라는 걸 만들어 놓고 서플라이 체인, 즉 공급망, 납품업자, 쉬운 말로 납품업자들을 통해 가지고 자기들이 만든 시스템에 준수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자기 회사마다 운영하고 거기에 합격이 된 업체만 자기들한테 납품을 하게 하는 것들이에요. 그럼 그걸 누가 하느냐? 저희가 이제 제3자 적합성 평가기관으로 저희 같은 적합성 평가기관에서 인증심사원으로서 등록된 사람들이 평가를 합니다. 물론 인증심사원은 그냥 자격이 되는 게 아니라
거기에는 필요한 자격도 취득을 해야 되고 공부도 해야 되고 해서 심사원 자격 아니면 국가로부터 심사원 자격을 받아서 하게 됩니다. 이건 이제 뭐 입사하게 되면 정식적으로 직원들을 선발해서 교육을 보내주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마케팅 업무. 저희도 기업의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 직원들이 이런 시험관사 인증을 해서 대기업 고객 기업을 상담을 해서 마케팅을 상담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R&D 부서가 있어요. 좀 여기는 다른 맨 밑에 있는데 연구개발입니다. 새로운 제품을 개발하고 인터넷 연구개발 사업에서 적극적으로 연구원으로도 활동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제가 적어놓은 건 대표적인 얘기지만은 더 많은 업무들이 있고 여러분들이 각 적합성 평가 기관에서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앞으로 도전할 기회는 많이 있다고 봅니다. 네. 전문적이고 정말 다양한 업무를 들었는데 이런 적합성 평가 기관에 혹시 지원하고 취업하기 위해서는 어떤 걸 준비해야 되는지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예, 그럴까요? 여러분들 대부분 하면은 무슨 자격증부터 먼저 생각할 거예요. 무슨 내가 자격을 받아야 하는데 그렇죠. 자격증부터. 그 자격부터 생각하는데 저는 그렇게 얘기 안 해요. 저도 면접위원으로서 신입 직원들을 한 200명 이상 채용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먼저 보는 건 사회와 조직과 융합한 인성의 소유자를 먼저 찾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사람도 인성이 좋지 않은 직원은 인적성 평가를 해요. 거기서 평가가 안 좋은 사람 채용을 안 합니다. 왜냐면은 저희가 해보니까 몇몇 직원들이 채용한 직원 중에서 인성 문제가 때문에 직원들과 융화가 안 되거나 근데 대부분들은 문제가 없잖아요. 자기가 한 번쯤 돌아보고 더 중요한 건 끊임없는 자기 개발에 노력하는 사람. 저희 연구는 여러분 많이 수석하게 되면 많은 지원을 합니다. 뭐 여러 가지 대외교육도 받는가 하면은 공부를 더 하고 싶은 사람한테는 석사과정, 박사과정 지원하는 것도 지원을 해주고 하는 것들이 노력하고 또 각종 자격증을 취득하는 사람들한테도 회사에서 대우를 해주려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이제 기본적인 인성을 제가 말씀드린 거고 일단 기본적으로 저희 관련 전공 분야에 대한 전공 지식은 확실히 있어야 됩니다. 이건 전문성을 요구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특히 이제 저희는 이제 소재 완제품에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디자인 쪽 그런 측면보다는 이제 소재나 패션 완제품에 대한 그런 정공 지식은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저희 입사 서류 기준에 보면 아마 B학점 이상일 거예요. 최소한 B학점 이상은 취득을 해줘야 돼야 되는 거고 근데 아마 지금 대부분 여러분 지금 지원하신 의료학과 쪽이시다 보니까 아마 소재란 쪽에서 배우긴 배웠을 텐데 좀 부족하더라도 본인들이 더 공부를 하시거나 하셔서 요새 뭐 배울 방법은 많잖아요. 유튜브도 있고 그러니까 혼자 좀 부족한 거 하고 또 수원대 같은 경우는 제가 강의를 나가고 있으니까 제 수업 강의를 더 들으셔도 되고 뭐 이런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서류시험과 인증대에 대한 이해와 적합성 평가에 대한 이해인데 같은 얘기들인데 이거는 이제 자료를 찾아보면 많이 있어요. 이제 적합성 평가 어떤 거라는 제가 간단했으면은 그걸 한 번쯤 해서 원에서 오면은 물론 나중에 오면 관련 자격을 다 취득하게 해줍니다. 여러분 근데 일단 누가 면접을 보더라도 저는 이렇게 적합성 평가를 혼자 공부를 해봤다 이런 거라 제가 지원할 면접 볼 때 그래서 지원을 하게 됐어요. 저하고 너무 잘 맞는 것 같아요. 제 성격하고 저는 시험을 되게 꼼꼼하게 해서 철두철미 시험을 잘할 수 있는 성격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이 업무가 이해가 대부분 면접 볼 때 보면은 그냥 저희 홈페이지 보고 그냥 들어오는데 막상 질문하면 막혀요. 왜냐하면 홈페이지 지식 갖고 왔는데 좀 더 이런 쪽에서 저희 원이 하는 업무가 적합성 평가라는 업무가 어떤 건지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있으면 도움이 되겠죠. 그리고 외국어 능력입니다. 뭐 저희 원은 이제 중국어 이런 다 사용한 저희 아까 보시다시피 인도네시아까지 지금 저희 했기 때문에 외국어 능력은 기본입니다. 여기 이제 저기 760점은 저기 그냥 서류장 통과 점수예요. 어딜 가더라도 요즘 요새 AI가 번역을 잘해준다고 하지만은 가장 실시간으로 내가 여기 영문 도큐멘트도 봐야 되고 또 해외 지사를 나가거나 또 많은 해외 출장들을 다녀야 돼요. 그러다 보니 영어 능력은 필수입니다. 그리고 연구 분야 지원하는 자는 R&D 분야는 이제 대부분 석사급 이상들이 직사를 하게 되는데 그거는 이제 전공 분야에 대한 지식도 충분히 해야 되고요. 일반적인 내용들입니다. 자격증 같은 거는 저희한테 별로 필요치가 않아요. 나머지는 회사에 오면은 교육을 회사에서 그 직원들한테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는 지금 요 기본적인 사항만 내가 충분히 해주시면은 그렇게 준비하는데 어렵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희가 이제 사전 질문들을 몇 개 받은 것 중에서 몇 가지 좀 질문을 드려보려고 하는데 참가자분 중에서 어떤 분이 이제 어떤 회사에 취직해서 경력을 쌓는 게 좋을지 고민입니다고 질문을 해주셨는데 여기 취업하기 위해서 혹시 어떤 회사에 따로 취직을 해서 경력을 쌓으면 좋을지 말지에 대한 얘기 같습니다. 혹시 여기에 대해서 답변 한번 부탁드릴게요. 지금 제가 설명 들었지만 이게 저희 기관이 일반 회사는 업무에 좀 있을까요? 그렇게 크게 연관이 없어 보이죠. 물론 이제 일부 업무들이 있어요. 품질관리부서라든지 무역부서에서 조금 근무했던 직원들이 저희도 이직을 해서 옵니다.
그 무역 업무를 했던 친구들이 도움이 되겠지만은 기본적으로 저희는 좀 더 다른 쪽으로 하다 보니까 관련 기관 뭐 기회가 있어서 거기서 인턴 과정을 겪거나 하면 더 도움이 될 수 있지만은 그렇게 크게 다른 쪽으로 안 하고 다이렉트 컨택 하시는 게 훨씬 좋을 거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준비를 잘 해오시는 게 더 중요해요. 경력을 쌓는 것보다 바로 지원을 한번 예. 해보는 게 낫다. 예, 저희는 예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이어서 다음 질문인데요. 제가 미용과인데 패션 쪽으로 진로를 좀 바꾸려면 뭘 준비하는 게 좋을까요? 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상당히 당황스러운 질문인데 일단 본인이 생각하는 패션이라는 게 어떤 건지가 제가 궁금해요. 패션을 크게 하면은 이제 의류 산업으로 봐서 생산 기획자 즉 MD 과정을 꿈꾸시는 건지 아니면 디자인적인 면을 꿈꾸시는지가 이제 크게 구분돼야 될 거예요. 먼저 디자인 쪽을 고민하신다고 하면은 이론적인 내용보다는 디자인 쪽이기 때문에 본인이 능력이 탤런트가 되신다고 하시면은 아마 디자인 전문 교육기관들이 있을 거예요. 뭐 대학이 아니더라도 그런 데 가서 한 1년 코스 정도 될 텐데 그쪽에서 하시면 훨씬 편하실 것이고 다만 아까 전문가 과정 즉 MD라든지 이런 쪽으로 기획자 과정을 꾼다면 이거는 아마 정규 교육이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옛날에 이제 코롱에서 운영하던 FLK라는 기관이 있었는데 이제 코롱도 그게 없어졌어요. 그 MD 양성 과정이었는데 그 과정은 없어지고 하신다면 각 대학이나 이게 편입을 하시거나 편입이 가능 아니면 입학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본인이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고민하셔서 지원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까지 저희가 웨비나를 진행을 했고요. 저희가 아까 보냈던 인스타 링크도 한 번씩 다 들어가셔서 팔로우도 해주시고 또 다음 웨비나도 한번 정보를 받을 수 있으니까 다 확인 부탁드릴게요.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네, 제 1회 웨비나 한번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웨비나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